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왜 내 연애는 항상 나만 모든 걸 퍼주고 나만 상처받는 걸로 끝낼까? 착하게 헌신적으로 사랑을 주면 상대방도 똑같이 돌려줄 거라고 믿었는데 돌아오는 건 당연하게 여기는 그의 태도와 점점 더 외로워지는 내 마음뿐인 거죠.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나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남자는 논리적이고 강한 존재라서 감정적인 호소는 잘 통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의 마음을 얻으려면 무조건 잘해주고 이해해주고 헌신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건 정말 반쪽짜리 진실이에요. 여기 대부분의 여자들이 평생 모르고 지나가는 비밀이 하나 있거든요. 남자들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약점은 무슨 결함이나 단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남자의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의 문, 그와 진짜로 연결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같은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이 기회를 놓쳐요.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대신 낡아빠진 연애 전략에만 매달리면서 결국 상처만 받고 에너지를 몽땅 쏟아붓고 말아요. 혹시 지금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리나요? 만약 제가 남자의 이 심리적 약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연애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떠세요? 그 남자의 가장 깊은 욕망을 꿰뚫어 보고 당신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가 절대 잊지 못하는 여자, 밤새도록 생각나는 그런 여자가 될 수 있는 열쇠를 주게 된다고 한다면요? 조금 흥미가 생기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저는 앞으로 남자들이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지만 본능적으로 끌릴 수밖에 없는 10가지 심리적 약점을 하나씩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건 단순한 연애 기술이나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관제심리학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당신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남자를 끌어당기고 그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당신 손에 쥐어드릴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를 사로잡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무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자신감이라는 이름의 후광 효과입니다. 자신감. 우리 이 단어 정말 많이 듣죠. 자기계발서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잖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 진짜 의미가 뭔지 흐릿해질 지경이에요. 솔직히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보세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진짜 자신감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억지로 지어낸 미소나 면접을 위해 달달 외운 답변을 내뱉을 때 말고요. 그냥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편안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자신감 말이에요. 이제 그 느낌을 상상하고 거기에 10배의 힘을 더해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당신의 자신감이 한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거든요. 남자들은요, 자신감 있는 여자에게 정말 본능적으로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끌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진짜 자신감이 자기 가치, 독립성, 그리고 미스터리라는 3가지 강력한 신호를 동시에 보내기 때문이에요. 그 여자의 모든 태도는 이렇게 속삭이는 것과 같아요. 나는 네가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내 인생에 너를 선택하고 싶어. 이 메시지 남자들은 절대 저항하지 못해요. 하루 종일 그 여자를 생각하게 만들죠. 한 남자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아는 여자를 만나면 그는 그녀를 단순한 연애 상대로 보지 않아요.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트로피처럼 자신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만 닿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큰 착각을 해요. 자신감을 남들 눈에 좋아 보이는 스펙이나 소셜미디어 속 완벽한 모습으로 채우려고 하죠. 하지만 그건 진짜 자신감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잘 포장된 불안감일 뿐이죠. 남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리해서 누군가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 과도하게 애쓰고 있다는 걸 금방 알아차립니다. 진짜 매력적인 자신감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에 있어요. 당신의 엉뚱하고 때로는 허술해 보이는 모습까지 전부 껴안아주는 것. 예를 들어 본인이 뱉은 농담에 혼자 자지러지게 웃는다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 없는 주제에 혼자 푹 빠져서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 같은 거요. 괜찮아요. 아니, 사실은 그게 더 멋져요.
그런 순간들은 당신이 얼마나 자기 자신으로 있는 것을 편안해하는지 보여주고 그 편안함이 바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거든요. 진짜 자신감은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는 깊고 조용한 믿음에서 나와요. 이건 오만한 태도와는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내면의 평온함에 가깝죠. 남자는 바로 이 평온함, 흉내낼 수 없는 이 내면의 빛에 끌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힘을 마스터하는 순간 당신 주변에 모여드는 남자들이 단순히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수준을 넘어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완전히 매료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자신감을 어떻게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주 사소한 것에부터 시작돼요. 바로 당신의 자세, 말투, 그리고 당신이 뿜어내는 에너지입니다. 이건 연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자신감을 밖으로 꺼내는 연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 카페에 앉아 있거나 길을 걷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어깨를 움츠리고 핸드폰만 뚫어지게 내려다보는 대신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당당하게 고개를 드세요. 마치 이 도시의 주인인 것처럼,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 걷는 사람처럼요.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을 때 황급히 시선을 피하는 대신 가볍게 미소 지으며 1초 정도 더 응시해보세요. 말을 할 때는 어떨까요? 그게 제 생각에는 처럼 문장 끝을 흐리거나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투는 이제 그만두세요. 명확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하지만 부드럽게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행동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거나 상대방의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당신의 모든 움직임과 말 한마디는 나는 이곳에 있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야 라는 침묵의 메시지를 보내야 해요. 당신이 이런 에너지를 뿜어내면 그는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당신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소개팅 자리에 먼저 도착했다고 상상해 볼까요? 상대방을 기다리면서 초조하게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대신 창밖을 여유롭게 구경하거나 가져온 책을 읽어보세요. 그가 도착했을 때 당신은 기다림에 지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고 있던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작은 차이가 그날의 모든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자신감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공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일 뿐이죠. 그리고 남자는 바로 그 당당한 태도에 자석처럼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저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무엇이 저 사람을 움직이게 할까? 자꾸만 궁금해지고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반대로 질문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적은 언제였나요? 만약 그 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파트가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한 남자를 지적인 호기심으로 미치게 만드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테니까요. 그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신비감입니다. 아, 밀당 같은 거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딱 절반만 맞추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할 신비감은 의도적으로 연락을 늦게 하거나 차갑게 구는 그런 유치한 게임이 아니에요. 그건 상대방을 지치게 할 뿐이죠. 진짜 신비감은 당신이라는 흥미로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바로 보여주지 않는 것과 같아요.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무언가를 쟁취하려는 욕구가 DNA에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이걸 오해해서 어렵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벽을 치죠. 그게 아니에요. 비밀은 그 남자의 상상력이 뛰어놀 수 있는 여백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 여백을 채우기 위해 그가 스스로 노력하게 만드는 거죠. 당신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가 당신의 다음 챕터를 궁금해서 미치도록 만드는 것. 힘의 진짜 원천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비감은 상대를 밀어내는 어려운 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들어오고 싶게 만드는 흥미로운 여자가 되는 기술입니다. 그럼 이걸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상상해 보세요. 그와 데이트를 하고 있고 그가 당신의 과거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때 당신의 연애사나 아픈 기억들을 줄줄이 읊어주는 대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호기심을 살짝만 자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친해지면요 라거나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덕분에 지금의 제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한 뒤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를 바꾸는 거죠. 그를 밀어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의 불씨를 남겨두는 거죠. 그는 집에 돌아가서도 그 다음 며칠 동안 당신이 들려주지 않은 그 이야기를 혼자 상상하며 당신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신비감이 가진 힘입니다. 카카오톡에서는 어떨까요? 그의 메시지에 1분 1초라도 빨리 답장해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벗어나세요. 그가 주말에 뭐 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집 청소하고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넷플릭스 봤어요. 같은 일기장 같은 답변은 이제 그만. 대신 대화를 이어가고 싶게 만드는 떡밥을 던지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시내에 숨겨진 보석 같은 카페를 발견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꼭 한번 같이 가고 싶네요. 어때요? 이 한 문장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들까요? 당신이 발견한 보석 같은 카페는 어디일지, 당신과 함께 그곳에 가는 날은 언제가 될지 궁금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바로 다크스토어학의 지혜를 빌려올 수 있어요. 신비감이란 단순히 정보를 숨기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기술이거든요. 그가 당신의 반응을 떠보려고 살짝 짓궂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상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오늘따라 유독 예쁘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같은 장난스러운 말이요. 이때 대부분의 여자들은 당황해서 아니야 라며 손사래를 치거나 혹은 너무 좋아하며 감정을 다 드러내죠. 하지만 신비감을 아는 여자는 달라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여유를 둡니다. 그리고는 평온하지만 살짝 장난기 있는 미소를 지으며 글쎄 알아맞혀봐 라고 답하는 거죠. 감정에 드러내지 않는 이 섬세한 통제력이 그를 미치도록 끌어당기는 겁니다. 네가 없으면 난 안 돼. 와, 너와 함께해서 내 삶이 더 좋아졌어. 이 두 문장 어감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많은 여성분들이 사랑에 빠지면 전자를 헌신적인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남자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붙잡는 건 후자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를 사로잡는 세 번째 약점, 바로 건강한 독립성입니다. 독립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차갑고 정없고 상대를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완전한 오해예요.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이란 남자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외로이 솔로가 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죠. 당신만의 열정, 당신만의 친구들, 당신만의 세계를 가짐으로써 그가 당신이라는 우주에 초대받고 싶게 만드는 힘이에요. 왜 남자들은 자기 삶에만 매달리는 여자보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는 여자에게 더 끌릴까요? 생각해보세요. 누군가의 세상 전부가 된다는 건 사실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의 모든 감정과 행복이 당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숨이 막히지 않을까요? 남자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지는 해결사가 되고 싶어 할 수는 있지만 당신 인생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구조대원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건 서로의 삶을 보완해주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파트너이지 평생을 기쁨조가 되어주며 업고 가야 할 짐이 아니거든요. 많은 여성분들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자신에게 의존할 때 사랑을 느낄 거라고 믿는 거죠. 물론 작은 부분에서 그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는 건 그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고 관계에 활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행복과 자존감 전체를 그에게 맡겨버리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독립성은 그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아요.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내가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어. 이 미묘한 차이가 스쳐 지나가는 인연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인연을 가르는 결정적인 한마디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멋지고 건강한 독립성 대체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 걸까요? 나 혼자서도 잘 살아 라고 말하며 그를 밀어내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고 했죠. 바로 여기서 경계 설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경계를 설정한다는 건 그와 나 사이에 차가운 벽을 쌓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소중한 삶의 정원에 예쁜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아요. 아무나 함부로 들어와서 내 꽃밭을 밟고 지나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죠. 그리고 남자는 이 울타리를 존중하며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안달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시를 들어볼까요? 금요일 저녁 8시, 당신은 집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에게서 갑자기 카톡이 옵니다. 지금 뭐해? 잠깐 나올래? 이때 당신의 반응은 어떤가요? 혹시 날 찾아주다니 하는 마음에 불이 나게 준비하고 달려나가지는 않나요? 그 순간 당신은 그에게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나는 언제든 부르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야. 내 시간보다 네 시간이 더 중요해. 하지만 독립적인 여성은 다르게 행동해요. 그를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죠.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할 거예요. 어머, 갑자기? 보고 싶긴 한데 나 오늘은 좀 쉬려고. 너무 아쉽다. 대신 우리 내일 저녁은 어때?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알려주는지 아세요? 첫째,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계획과 삶의 리듬이 있다는 것. 둘째, 당신의 시간은 존중받아야 하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셋째, 당신을 만나려면 그 역시 자신의 시간을 미리 계획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의 가치를 폭등시키는 경계의 힘입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이나 당신의 취미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 당연하다는 듯이 당신의 약속을 취소하지 마세요. 미안, 나 오늘은 친구들이랑 선약이 있어서 대신 정말 재밌게 놀고 와서 생생하게 후기 들려줄게 라고 말해보세요. 그는 당신을 이해심 없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대신 자신의 삶과 인간관계를 소중히 가꿀 줄 아는 매력적인 여자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렇듯 현명한 경계 설정은 남자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당신이라는 사람을 더 존중하고 당신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더 노력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가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여자들과 당신을 결정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예쁜 얼굴? 물론 그의 시선을 사로잡을 순 있겠죠. 하지만 그의 마음을 평생 붙잡아 두고 단순한 끌림을 넘어 존경심까지 불러일으키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만약 남자를 진정으로 매혹시키는 자질이 있다면 그건 바로 야망입니다. 네? 야망이라니 왠지 너무 거창하고 독한 여자에게나 어울리는 단어처럼 들리시나요? 괜찮아요.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야망과는 조금 다를 테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야망은 무슨 수를 써서든 성공의 사다리를 기어오르거나 물질적인 성공에 집착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당신의 삶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목표를 이야기할 때 당신의 눈에서 나오는 그 반짝임, 당신의 목소리에 실리는 조용한 확신, 바로 그거예요. 남자는 왜 이런 여자에게 그토록 깊이 빠져드는 걸까요? 그건 바로 당신이 멈춰있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함께 발전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파트너를 원해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 대한 목표와 열정이 있는 여자는 단순한 연애 상대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에게 신선한 영감을 주는 뮤즈가 되고 그 스스로도 더 나은 남자가 되어야겠다는 건강한 자극을 주는 동기부여가가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연애에만 목매고 그의 연락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여자와 자신의 커리어와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와의 사랑도 멋지게 가꾸어 나가는 여자. 어떤 여자 옆에 있을 때 남자가 더 성장하고 싶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될까요? 답은 명확하죠. 거창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당신의 야망이 꼭 회사를 창업하겠다거나 책을 쓰겠다 같은 것일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퇴근 후에 지친 몸을 이끌고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러 학원에 가는 당신의 모습. 주말 아침 일찍 일어나 베이킹 클래스에서 서툴지만 즐겁게 빵을 만드는 당신의 모습. 더 나은 커리어를 위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당신의 모습. 그가 보는 건 단순히 당신의 활동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그 의지와 생명력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력 멈추는 모습에 반하지 않을 남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당신의 멋진 꿈과 야망에 대해 그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섣불리 말했다가 괜히 잘난 척하는 여자, 혹은 자기 일에만 빠져서 연애는 뒷전일 것 같은 여자로 보일까봐 걱정되시나요? 맞아요.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야망은 그를 매료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혹은 그에게 부담감을 주는 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는 자신의 목표를 이야기할 때 마치 면접관 앞에서 이력서를 읽듯이 나열하는 거예요.
저는 3년 안에 대리로 승진하고 5년 안에는 과장이 되어서 서울에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사는 게 목표예요. 물론 훌륭한 계획이죠. 하지만 이건 보고이지 소통이 아니에요. 이런 식의 대화는 그에게 아무런 감정적 연결고리도 만들어주지 못해요. 오히려 이 사람은 정말 빈틈없구나 하는 거리감만 느끼게 할 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결은 결과가 아닌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당신의 꿈이 왜 당신에게 중요한지,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당신을 얼마나 설레게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당신의 목표가 나만의 작은 카페를 여는 것이라고 해봐요. 그에게 저는 나중에 카페 차리는 게 꿈이에요 라고 팩트만 전달하는 대신 이렇게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원두 가는 냄새를 맡을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제가 만든 커피 한 잔으로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미소 짓는 모습을 상상하면 심장이 막 뛰는 거 있죠. 어때요? 그냥 카페 사장이라는 목표가 아니라 당신이 꿈꾸는 따뜻한 공간과 그 안에서 느끼는 행복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지지 않나요? 당신의 꿈을 향한 여정에서 겪는 소소한 즐거움이나 서툰 실패담을 공유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퇴근하고 프랑스어 배우러 갔는데 제 발음이 너무 이상해서 원어민 선생님이랑 같이 한참 웃었어요. 아직은 서툴지만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일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는 당신을 보며 그는 당신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스럽고 인간적인 노력가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의 꿈을 이야기한 후에는 반드시 그에게도 질문을 던져주세요. 혹시 당신도 요즘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당신의 열정을 그와의 연결고리로 사용하세요. 당신의 꿈을 일방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영감을 주는 아름다운 에너지 교환의 장으로 만드는 거죠. 당신이 이런 식으로 꿈을 공유할 때 그는 더 이상 당신을 경쟁자나 부담스러운 상대로 보지 않을 거예요. 대신 함께 성장하고 싶은 멋진 파트너, 자신의 삶까지도 빛나게 해줄 영감의 원천으로 당신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당신의 남자가 하루 일과에 지쳐서 혹은 잔뜩 화가 나서 집에 돌아왔다고 상상해보세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멍청한 상사 이야기를 씩씩대며 털어놓습니다. 이때 당신의 첫 번째 본능은 무엇인가요? 혹시 그럴 땐 이렇게 대처했어야지 라며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거나 그래서 내가 예전부터 그 회사 별로라고 했잖아 라며 상황을 분석해주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랬다면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놓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남자들이 절대 스스로 인정하지 않지만 가장 목마르게 갈망하는 5번째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그냥 내 편이 되어주는 정서적 지지입니다. 남자들은 평생을 강해야 한다, 책임져야 한다, 정답을 찾아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곧 패배라고 배우죠. 그런데 그런 그가 당신 앞에서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건 제발 내 문제 좀 해결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나 지금 갑옷이 너무 무거우니 잠시만이라도 당신 옆에서 좀 내려놓고 싶어 라는 필사적인 구조 신호입니다. 이때 많은 여성분들이 내가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한 여자인지 보여줘야지 하는 마음에 섣불리 해결사로 변신해요. 하지만 남자의 무의식은 그 조언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내 방식이 틀렸다고 지적하는구나. 결국 당신도 나를 판단하는 사람이구나. 그의 감정을 인정해주기보다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당신의 모습에서 그는 결국 세상 어디에도 내 편은 없다는 깊은 고독감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지혜로운 여자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녀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그의 감정을 알아주죠. 그가 오늘 부장 때문에 정말 최악이었어 라고 말할 때 왜? 무슨 일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라고 따져 묻는 대신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자기 오늘 정말 힘들었겠다. 그 부장님 진짜 너무하시네.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이 짧은 문장 안에는 나는 네 상황을 판단하지 않아. 나는 네 감정을 온전히 이해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라는 3가지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이렇게 당신이 그의 심리적 안전기지가 되어줄 때 그는 세상 누구에게서도 얻지 못했던 깊은 유대감과 신뢰를 당신에게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가 당신 없이는 안 되겠다고 느끼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우리 연애할 때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성격 차이도 가치관 차이도 아니에요.
바로 서로의 감정을 제대로 읽어주지 못해서 벌어지는 사소한 오해들 때문이죠. 지난 파트에서 남자는 해결사가 아닌 정서적 지지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정서적 지지를 가능하게 만드는 최상의 능력이자 당신을 그 어떤 여자와도 비교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어줄 최고의 무기, 그게 바로 정서적 지능입니다. 정서적 지능이란 단순히 그의 기분을 잘 맞춰주는 눈치를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이건 그 사람의 감정을 읽는 능력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능력까지 포함하거든요. 감정적으로 성숙한 여자는 남자에게 단순한 여자친구가 아니라 인생의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든든한 등대 같은 존재가 됩니다. 남자들은요,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정해요. 그래서 자신보다 더 단단하고 안정적인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기대고 싶어 하죠. 예를 들어 그가 뭔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입을 꾹 닫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때를 생각해 볼까요? 정서적 지능이 낮은 여자는 여기서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왜 말을 안 해?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어? 라며 그를 추궁하거나 됐어, 말하기 싫으면 말아 라며 토라져 버리죠. 하지만 정서적 지능이 높은 여자는 그가 말하고 싶지 않은 마음 자체를 존중해줘요.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이렇게 말하죠. 그래? 알겠어. 혹시라도 나중에 이야기하고 싶어지면 언제든 들어줄 준비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말해줘. 이 한마디가 그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줄까요? 판단하거나 재촉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에서 그는 비로소 세상에 온전한 내 편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녀가 그의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자신의 감정 중심을 꽉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불안하다고 해서 나까지 불안해지는 게 아니라 나의 강원함으로 그의 불안을 잠재워주는 거죠. 이건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 함께 허우적거리는 대신 안전한 항구가 되어주는 것과 같아요. 갈등 상황에서는 이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해요. 만약 그가 당신과의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렸다고 해봐요.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어? 날 사랑하긴 하는 거야? 라며 비난을 퍼붓는 대신 정서적 지능이 높은 여자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지만 차분하게 표현해요. 오늘 우리 약속 기억하고 있었어? 솔직히 말하면 나 조금 서운하긴 해. 하지만 당신이 요즘 많이 바쁘고 정신없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 우리 잠깐 시간 내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어때요? 비난이 아닌 대화의 요청은 그가 방어벽을 세우는 대신 미안한 마음으로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만들죠. 이처럼 정서적 지능은 단순히 착하거나 참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관계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감정의 흐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고도의 기술이죠. 당신이 바로 이 감정의 지휘자가 될 때 그는 당신이라는 안전하고 따뜻한 항구를 절대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남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게 정말 예쁜 얼굴, 완벽한 몸매뿐일까요? 물론 아름다운 외모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의 눈을 마주치게 할 수는 있어도 그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당신만 생각하게 만드는 건 단순히 이목구비의 조화가 아니에요. 방 안으로 들어서는 당신을 그가 무의식적으로 돌아보게 만들고 왠지 모를 아우라에 숨을 죽이게 만드는 힘, 말 한마디 없이도 그를 끌어당기는 침묵의 언어. 이게 바로 6번째 약점, 물리적 존재감의 힘입니다. 물리적 존재감이라니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당신이 풍기는 분위기 혹은 아우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신이 떠난 후에도 그 공간에 남아있는 당신의 잔상 같은 거죠. 남자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자가 보내는 비언어적 신호에 굉장히 예민해요. 하지만 그들을 매료시키는 건 완벽하게 계산된 아름다움이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존재감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자신감 있게 공간을 차지하는지, 당신의 미소가 얼마나 진심으로 눈가에 번지는지, 당신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을 얼마나 편안하게 느끼는지, 당신이 이런 종류의 존재감을 마스터할 때 당신은 그의 시선을 끄는 것을 넘어 그 시선을 붙잡아둘 수 있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당신의 자세예요.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개방적이고 초대하는 듯한 제스처에 끌립니다. 어깨를 쫙 펴고 허리를 세우고 부드러우면서도 의도적인 눈맞춤을 유지할 때 당신은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동시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인함을 풍기게 되죠. 반면에 팔짱을 끼거나 바닥을 보거나 불안하게 손을 만지작거리는 자세는 의도치 않게 나는 불안해요 혹은 관심 없어요 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존재감은 자세를 넘어섭니다. 당신이 그 공간에 가지고 들어오는 에너지이기도 하죠.
왠지 모르게 저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주변에 꼭 한 명씩 있지 않나요? 당신이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방에 들어설 때 그 에너지는 물결처럼 퍼져나가요. 남자들은 그 에너지를 즉각적으로 감지하죠. 이제 큰 차이를 만드는 작은 디테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당신의 향기와 스타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후각은 기억과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영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매력에 있어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은은한 시그니처 향기는 당신이 방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 머물며 잊을 수 없는 감각적 연결을 만들어내죠. 여기서 핵심은 은은함이에요. 당신을 압도하는 진한 향수보다는 살냄새처럼 부드러운 비누향이나 샴푸향이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스타일, 즉 꾸안 꾸, 꾸민 듯 안 꾸민 듯의 미학도 마찬가지예요. 비싼 명품을 휘두르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유행을 좇기보다는 당신의 개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당신 스스로를 자신감 있게 만들어주는 옷을 입는 거죠. 깨끗하게 관리된 머릿결, 단정한 손톱 같은 작은 디테일들은 나는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당신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때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당신이 그와 함께하는 순간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호기심으로 그의 이야기를 듣고 계산 없이 환하게 웃고 따뜻한 눈빛으로 반응할 때 그는 보여지는 당신이 아는 함께하는 당신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사실 우리를 잊지 못하게 만드는 건 완벽함이 아니라 사소한 불완전함 속에 있어요.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꼬리, 이야기에 집중할 때 무심코 머리를 쓸어넘기는 손짓, 무언가에 신이 났을 때 반짝이는 그 눈빛, 이런 인간적인 허점들이야말로 그가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죠. 자, 이제 아주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영역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바로 경쟁심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유치한 질투 작전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일부러 다른 남자 얘기를 흘려서 속을 긁거나 그의 SNS를 염탐하게 만드는 그런 저급한 어장 관리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건 관계를 좀먹는 독약일 뿐이죠.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훨씬 더 정교하고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대신 오히려 수직 상승시키는 고도의 심리 전략입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경쟁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존재예요. 이건 스포츠나 직장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한 남자가 당신을 다른 사람들도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의 잠자던 사냥 본능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이건 그가 속물이어서가 아니에요.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본다는 지극히 본능적인 끌림의 법칙이죠. 당신은 그가 쟁취해야만 하는 트로피가 되는 거죠. 이걸 만들어내는 가장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은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로 당신의 세계를 채우는 거예요. 팬클럽을 만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당신의 삶을 의미 있는 관계로 가득 채우라는 뜻이죠. 그가 당신을 보러 왔을 때 당신이 친구들과의 대화를 주도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세요. 당신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당신의 농담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당신의 모습을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그는 무의식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 여자는 나 말고도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더 노력해야겠다. 모임에 그와 함께 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의 옆에만 찰싹 붙어서 그의 시선만 쫓는 대신 다른 사람들과도 자유롭게 어울리며 대화하고 당신의 매력을 발산하세요. 그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당신이라는 빛이 오직 한 사람만을 비추는 스탠드 조명이 아니라 방 전체를 밝히는 샹들리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신의 관심과 시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노력해서 얻어내야 하는 희소한 자원이 됩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의 목표는 그를 불안하게 만들거나 비참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자신의 최고의 모습을 꺼내도록 영감을 주는 거죠. 당신의 높은 가치에 걸맞는 남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상대를 조종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관제로 이끄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것들 중 열정만큼 강력한 것이 또 있을까요? 무언가에 푹 빠져 눈을 반짝이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기고 그 에너지에 전염되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하죠. 그리고 한 여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뿜어낼 때
그건 남자가 절대 외면할 수 없는 강력한 중력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정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야망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야망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추진력에 가깝다면 열정은 과정 자체를 즐기는 순수한 에너지에 더 가깝거든요. 남자들은 왜 이렇게 열정 있는 여자에게 끌릴까요? 그건 바로 열정이 진정성, 자신감, 그리고 긍정적인 생명력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를요. 그게 꼭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아요.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배우는 도예, 퇴근 후 땀 흘리며 즐기는 클라이밍, 혹은 당신이 푹 빠져 있는 어떤 작가의 소설 이야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그걸 이야기할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그에게 당신이 요즘 푹 빠진 베이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내가 처음에는 밀가루 반죽도 제대로 못해서 완전 엉망이었거든.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처음으로 바게트를 성공했는데 오븐에서 딱 꺼내는 순간 그 빵 냄새가 와, 정말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었어 라고 말하며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짓는 당신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가 듣는 건 단순히 빵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는 당신의 말과 표정 뒤에 숨겨진 그 순수한 기쁨과 성취감, 그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끼는 거죠. 열정은 영감을 줍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깊이 몰두하는 모습은 그에게도 자신의 삶과 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자극제가 되거든요. 이건 일방적인 에너지의 흐름이 아니에요. 당신의 열정이 그의 잠자던 열정을 깨우고 그 열정이 다시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나도 요즘 당신 보니까 예전에 배우다 그만뒀던 기타를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 라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 여러분 사이에는 이미 강력한 연결고리가 형성된 겁니다. 혹시 지금 나는 딱히 열정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좌절하고 있나요? 천만에요. 열정은 반드시 크고 드라마틱할 필요가 없어요. 길을 걷다 발견한 예쁜 꽃 한 송이에 진심으로 감탄할 줄 아는 마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온전히 그 맛을 음미하며 행복해하는 모습,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는 그 태도 자체가 바로 삶에 대한 열정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안에서 충만함을 느끼는지가 중요할 뿐이죠. 당신이 바로 이 꺼지지 않는 열정의 불꽃을 품고 있을 때 그는 추운 세상 속에서 당신이라는 따뜻한 모닥불 곁으로 계속해서 다가오고 싶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최고의 요리를 만들기 위한 최상급 재료들을 하나씩 모아왔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그를 궁금하게 만드는 신비감,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독립성, 그리고 그의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지지와 열정까지. 이제 이 모든 재료를 황금 비율로 섞어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시그니처 요리를 만들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요리의 이름이 바로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마지막 기술, 섬세한 유혹의 기술입니다. 이 단어를 듣자마자 또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유혹이란 상대를 조종하거나 통제하려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건 하소들이나 하는 짓이죠. 진짜 유혹은 그가 오직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물하는 예술입니다. 그가 당신이라는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마치 중독처럼 다시 맛보고 싶은 감각과 감정을 함께 떠올리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고수의 유혹이죠. 이건 더 이상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그에게 어떤 세상을 열어주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갈고 닦은 모든 무기들이 바로 여기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그와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평범한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그의 농담에 진심으로 웃어주면서 정서적 지지, 그의 팔을 가볍게 터치합니다. 물리적 존재감. 그가 당신에 대해 깊이 파고들려고 할 때 당신은 그건 비밀이라며 장난스럽게 눈을 빛내죠. 신비감. 그러다 문득 당신이 요즘 푹 빠져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 누구보다 진지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당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당신이 얼마나 다채롭고 예측 불가능한 매력을 가진 사람인지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남자들은요, 특히나 공유된 경험,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에 지독히도 약하거든요. 그러니 그와의 만남을 그냥 밥 먹고 차 마시는 시간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물하는 겁니다. 아무 계획 없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우리 잠깐 바다 보러 갈래요? 라고 훌쩍 떠나보세요. 매번 가던 익숙한 장소 대신 당신만 아는 숨겨진 골목길 맛집으로 그를 데려가 보세요. 이런 예측 불가능한 모험젤은 그에게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 평범한 일상도 특별해진다는 강력한 환상을 심어줍니다. 여기서 다크스토어학의 지혜를 다시 한번 빌려올 수 있어요. 유혹은 끊임없이 강하게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강약 조절, 즉 리듬이 생명이죠.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며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터치했다면 그 다음 만남에서는 오히려 가볍고 장난스러운 분위기를 주도하며 그가 당신을 쫓아오게 만드세요. 이 밀고 당기는 리듬 속에서 그는 당신이라는 파도에 기분 좋게 휩쓸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단 하나의 핵심을 잊지 마세요. 바로 진정성입니다. 당신의 웃음, 당신의 경청, 당신의 모든 행동이 계산된 연기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때 그는 당신의 기술에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남자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10가지 심리적 약점이자 그를 사로잡는 비밀의 문을 모두 열어보았습니다. 이 열쇠들을 손에 쥔 지금 당신은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셨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거나 나 자신을 잃어가며 헌신하는 연애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결코 상대를 조종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건 이 모든 것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자신감, 신비감, 독립성, 정서적 지능, 열정, 이 모든 것의 가장 깊은 뿌리는 결국 진정한 나 자신으로 바로 서는 것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당신의 가장 멋지고 단단한 버전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그와 어떻게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배우는 과정이었을 뿐이죠. 당신이 이 요소들을 하나씩 당신의 것으로 만들 때 당신은 비단 그 남자 한 사람을 사로잡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 전체가 진화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분명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니 아주 작고 의식적인 한 걸음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배운 전략 중 딱 하나만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 그와의 만남에서 한번 실천해보는 거죠. 평소보다 조금 더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그의 눈을 바라보는 것, 자신감, 그의 고민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그저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정서적 지지, 혹은 당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반짝이는 눈빛을 보여주는 것, 열정,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의 눈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여 당신의 연애에 강력한 전환점을 만들어낼 겁니다. 결국 이 여정은 단순히 남자를 끌어당기는 것을 넘어 당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강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당신이 가꾸는 자신감, 당신이 키워나가는 독립성, 당신이 온전히 끌어안는 그 열정. 이런 자질들은 그 남자를 매료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 삶의 모든 영역을 찬란하게 빛나게 할 테니까요. 자,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여정에서 당신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이었나요? 수많은 인사이트 중에서 당장 실천해보고 싶어서 가장 가슴이 뛰는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질문 그리고 경험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곳은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가치 있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가 당신처럼 멋진 여성분들에게 더 많이 다가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물론 앞으로 이어질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긴 시간 동안 저를 믿고 당신의 소중의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연애가 그리고 당신의 삶이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늘 자신감 있게 진실되게 그리고 계속해서 빛나시길 바랍니다.